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인종차별주의자인 조 바이든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움직임이 권력 위치에 있는 흑인을 해고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의원 시절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인사행정에서 제롬 애덤스 의무감을 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권력 위치에 있는 흑인을 해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방검찰이 마이클 플린 장군의 도청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렸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의 부패한 연방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 사건을 조작했던 혐의자들을 기소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버리고 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랜드 폴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하여 뛰어난 거짓말쟁이라면서 그를 감방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조 바이든 취임 전인 어제 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불타서 없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역공입니다. 조 바이든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 3개를 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방 자산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 두 번째는 인종평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세 번째, 파리기후 협정 재가입. 한편 파리기후 협정은 1조 달러의 비용이 추산이 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부의 재분배를 하는 거대한 계획이라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였었습니다. 따라서 미 국민 우선 정책이 거짓말 공약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야 할 일은 하는 미국입니다. 바이든 취임으로 난리법석이 일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의회에서 그간 선거관계 서류 및 기계 보존으로 공화민주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어 왔던 일이 이제 합의하에 모든 서류 및 기계를 정식 감사하기로 합의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뒤집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인단 결정은 주 의회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에서 뒤집어질지 결과가 주목되어지며 더블보러 칼리지가 되어 있었기에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결과가 공화당 보러 칼리지로 표가 개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의 시작이며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겠습니다. 안티파와 BLM의 시위대가 포트랜드 오레곤, 시애틀 워싱턴 등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불이 타고 있으며 버스 부근에서 성조교를 불태우고 있는 장면도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정부와 경찰을 없애라고 하며 건물벽에는 우리는 바이든이 싫어요, 우리는 복수를 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여름부터 이번 취임 때까지 홍위병 노릇을 잘 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테러 분자로 분류하여 빚진 것을 테러 분자 체포 및 구금으로 갚는 작전의 시작인가 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웨스트 팜비치에 공군 제1호기의 마지막 타기 전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의미심장한 말로 연설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도 와이오밍 하원 선거에 리치 체니의 경쟁이 당내에서 2명이나 경선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리치 체니가 사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탄핵 찬성을 한 배신자의 말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데 달라웨이에서 온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지 얼마 안 되는 모르는 사람이군요. 팜비치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택으로 가는 길가에 연도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약 9만 1,000명이 모였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볼세비키 혁명 과정에서 오퍼레이션 트러스트라는 장기 기만 작전을 통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비밀 군사작전을 기대하게 하여 반공 애국적 지사들을 식별하여 내는 한입파 전략이 있었습니다. 1921년부터 26년까지 소련 공산당의 작전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조직이 조직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반공주의자들을 무력화시켰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나중에 연루되었던 반공주의자들을 색출하고 박해했던 것이 그 공작 수법입니다. 이번 딥스테이트와 QAnon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New Lies for Old라는 책의 저자인 KGB 출신의 권리층인의 현 정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FBI가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모니터에 잡혔던 한 여성에 대하여 현상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BI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신고 시에는 참조번호 110번 사진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